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보수당과 냉전 질서의 종말이기도 하다는 한국인들의 말을 미국 언론이 전합니다. 물론 촛불이 이뤄낸 정의의 자부심을 느끼면서 심장이 뛴다는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반면 탄핵을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편의 사람들은 분노를 넘어 공황 상태입니다. 한국과 세계에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 공통적인 심정입니다. 탄핵 가결 이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다음 단계는 부패 혐의에 대한 형사 기소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남북 관계와 한미, 한중 관계에도 변화가 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드 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9시 15분쯤 이채진 교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큰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선택한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선 미국도 여전히 어수선합니다. 신임 국무장관은 법무장관에 이어 가장 중요한 국무부 이슈에서 자신을 제외시킨다고 말했습니다. 키스톤 파이프라인 이슈입니다. 하와이에 이어 뉴욕과 워싱턴주도 새로운 여행금지 행정명령 중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스타벅스 CEO가 난민을 직원으로 고용한다고 밝힌 뒤 스타벅스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2월 일자리 창출이 좋아서 다음 주 이자율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결혼한 남자도 사제가 될 수 있는 길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안 한 여성의 사제 임명은 여전히 검토조차 될 안건이 못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한인들의 공통적인 이슈이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의 언론들도 국제 뉴스를 이 내용을 탑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18대 박근혜 대통령은 두 가지 역사를 남겼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 두 가지가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라는 것과 그리고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돼서 많은 그 사람들에게 꿈 같은 것을 품게 했던 이 대통령이 첫 번째 탄핵으로 청와대를 떠나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물론 이승만 그 전 대통령도 그 탄핵 직전까지 가서 결국은 국민이 원한다면 하고 스스로 물러나서 하와이로 쫓겨나서 하와이에서 이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탄핵당한 대통령이 됐고 아직 청와대에 있습니다. 물론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팀은 재심 청구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고려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그 재심 여부가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 그 청와대 측에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고 물론 그 짐을 싸고 있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서 새 집으로 가기 전에 이미 그 부패 혐의에 대해서 면책 특권 없는 형사 기소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 지금 상태고 어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계속 그 밤까지 그 특별 보도를 해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들으셨겠지만 한국에 있는 한국인들과 똑같이 미국 그 로스앤젤레스 한복판에서도 어제 그 탄핵 이 가결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뭔가가 이루어진 것이다. 드디어 그 한국의 민주주의가 촛불 시위에서는 그 폭력 같은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국은 그렇게 평화만 가지고는 큰 일을 이뤄내지 못한다라고 좋은 뜻에서 우려를 섞인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평화 그대로 이제 그들이 원하는 일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도저히 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심정조차 추스리지 못하는 뭔가로 정말 탁 얻어맞은 것과 같은 그런 그 기분을 느끼는 한인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어제 저희 그 특별 방송에서
김용현 그 한민족 그 평화문제연구소 소장은 이제 탄핵을 그 가결하는 그 찬성을 하는 뭐 가장 그 앞에 서셨던 분이고, 그리고 이제 임태랑 민주 그 평화통일 그 자문회의 회장의 경우는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두 분의 입장도 많은 그 세계에 살고 있는 한인들과 똑같이 완전히 반반으로 갈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서로 누구의 생각이 맞다고는 이 순간에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미 두 명이 탄핵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60대와 70대 시위를 하던 분들이 숨졌고, 지금 이 상황에서 서로 믿고 있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봉합을 할 것인가, 대통령이 한마디쯤 해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소장은 그렇게 그 국민의 마음을 한꺼번에 묶는 것 같은 말을 하고 나갈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예상을 하기도 했고, 어쨌든 지금 그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지 될 것 같고, 오늘 아침에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무게감은 그 뉴욕타임스 보도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몇 가지의 키워드를 그 지적을 하는데,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는 조금 그 뭐 얼굴이 화끈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키워드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에 관해서, 물론 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국정농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탄핵이 된 것이고, 세월호라든지 그 밖에 무슨 그 공무원들을 뭐 해고시키고 이런 것은 여지는 있지만 뭐 탄핵감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은 박근혜 대통령 그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에 대한 이런 것을 조금 강조했고요. 왜냐하면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 신문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완전히 민주주의가 그 발달한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아티스트라는 표현을 했고, 그리고 또 그 뭐 정유라에게 그 삼성이 돈을 줘서 샀다는 말 이름이 블라디미르잖아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그 삼성과 최순실의 딸과 월스트리트저널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이재용 그 삼성전자의 부회장도 결국은 뭐 더 그 상태가 좋아진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다 국민연금공단을 박근혜 대통령이 압박을 해서 이재용에게 이제 특혜를 돕도록 하고 그 블라디미르라는 말을 사는 돈을 지원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의 키워드는 보톡스 청와대에서의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정미 그 헌법재판소장 그 권한대행이 이번 선고가 국가 분열을 끝내고 화합으로 가도록 했으면 좋겠고, 헌법과 헌법 원칙이 지켜졌으면 좋겠으며, 그리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한다라고 했잖아요.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국가의 이득이 된다고 판결을 그 내렸다는 것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타임스만 하더라도 한국에 이제 한국 특파원도 있고 한국인 특파원도 있고 해서 뭐 기사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의 기사를 실었는데, 47살의 파주에 사는 주민입니다. 심장이 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보통 때는 힘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 곧 정의의 힘이 발휘되는구나 하는 뜻에서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300명 가운데 234명이 탄핵에 찬성을 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인 새누리당,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128명 가운데 거의 반이 그 당시에 탄핵에 찬성을 했었으며, 이번 탄핵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 것은 물론이고 보수당 그리고 냉전 질서가 완전히 끝났다. 한국에 너무 오래 있어 온,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냉전 질서라는 것은 역시 그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아시아에 지금 긴장이 많잖아요. 베이징과 필리핀에 보통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뭐 내가 누구를 죽였다, 뭐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제가 방송하면서 죽였다라는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뭐 숨이 끊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뭐 같은 말이기는 합니다만은 또 한자라든가 뭐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감이 조금 다르게 들리기 때문에 뭐 살해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필리핀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죽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예측도 불가능하고 베이징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미국과는 뭔가를 활용하려고 필리핀의 이익에 맞게 그렇게 하는 외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등등 그리고 이제 미국은 좀 더 아시아의 말뚝을 받고 싶어 하고 결국은 굉장히 긴장이 아시아에 팽팽할 때 한국 지금 정치 파워가 지난 10년 동안 그 보수 여당에서 이제 그 좀 진보적인 야당 쪽으로 쏠린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해서 그 야당이 특히 북한과 함께 가야지 된다. 여러 가지 그 민족적으로나 또 다른 것들도 있겠죠. 미국으로부터 주권 같은 것을 더 회복할 수 있으면 회복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60일 안에 선거가 치러져야지 돼서 5월 9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북한 정책이 미국의 정책과는 달리 조금 그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야당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그러면서 이제 중국 정책도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고 중국이 전방위 그 경제적인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너무나 많이 의존을 했었던 한국으로서는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정권이 바뀌면 이게 미국 쪽에서 조금 중국 쪽으로 간다던가 균형을 맞춘다던가 하는 게 당연히 있어야지 되겠죠.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드와도 연관해서 9시 한 15분경 이채진 클레어먼트 맥케나 석좌 교수에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나이 드신 분들은 어제 그 태극기를 들고 시위를 하다가 태극봉으로 경찰을 때리기도 했고 60세와 72세 된 두 분들이 숨졌습니다. 촛불 시위는 오늘 있을 텐데 문재인 후보는 그 촛불 시위에 탄핵이 가결되고 나서는 나가지 않겠다고 지난번에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지적을 하는 것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하기 전에 그 당시에는 시위하는 군중을 그 경찰이 그 발포도 하고 했었잖아요. 과격한 진압을 했는데 지금은 한국이 아직 그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그 박근혜 대통령이었었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간으로 보면 아직 영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별한 폭력 없이 대통령을 퇴진해라 하는 요구도 평화적으로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번 이 결과를 기적이다, 이정표다라고 그 서울대학교 강원택 정치학과 교수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모든 정당이 재벌을 사면하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질렀을 때요. 그런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이어갈 보수적인 후보는 보이지 않고 결국은 10년 만에 누가 되든지 진보가 집권한다는 게 이제 대부분의 생각이잖아요. 정치는 끝나봐야지 않은 선거는 그런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고 나면은 가장 지금 중요한 이슈가 북한 핵이 되겠죠. 한미 관계, 중미 관계가 될 텐데 미국은 지금 북한을 계속 고립시키려는 정책을 지금까지는 해왔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미국도 행정부가 바뀌었으니까요.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10년 동안이나 북한에 대해서 제재한 것이 실패를 했으면 이제는 다른 길을 가야지 된다. 물론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가 필요하긴 하지만 제재를 할 때도 그 목표는 북한을 핵 협상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한국을 위험하게 한 박근혜 대통령의 아주 잘못된 결정이었다.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좀 맞춰야지 되는 게 사실이니까요. 아무리 저는 미국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지만 미국에만 기울어서도 중국에만 기울어서도 참 묘한 거죠. 과거에 한국전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게 미국과 소련, 지금은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너무나 힘든 위치에 있습니다. 보수에서는 한미동맹 중요성 같은 것을 얘기를 하면서 사드 배치를 지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드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해준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 당연히 새로운 대통령이 그 당에서 나오면 사드 배치를 이미 미국이 부품을 그곳에 옮겨놨다 하더라도 리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불행하게도 워싱턴과 베이징을 다 해피하게 할 수는 없다. 뉴욕타임스 동시에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을 항상 뒤에 두고 박정희 그 전 대통령의 경우는 자신들의 그 정권의 부정부패도 감추고 정치적인 반대파 제야 인사를 고문하고 처형하고 스파이라고 하면서 그랬는데 그에 따른 자신에게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뉴욕타임스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 것은 독재 정치의 끝이다 하는 그 안병진 경희대학교 교수의 말을 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와 정치가 하루아침에 변화되기는 힘들고 그 변화는 천천히 올 것이다. 문재인 그 지금 후보가 올드 시스템을 청산을 해야지 되고 그래야 지금 새로운 그 한국을 만들라는 촛불혁명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촛불혁명이 완성된다라고 얘기를 한 점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뭐 NPR 방송 미국의 모든 언론이 한국 그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핵을 탑뉴스로 다루고 있는데 NPR 방송 역시 자랑스럽습니다. 내 나라를 사랑합니다 하는 정인아 씨의 말을 한국인의 말을 인용을 해서 전하고 있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지난 대통령 어쩜 24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그 포머 프레지던트가 되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은 대통령이 나올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하는 한국의 시민의 말을 전했고 뭐 미국의 뭐 경제 전문 블룸버그 뉴스도 이제 쭉 제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대부분의 내용을 말을 했고 CNN 방송은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탄핵을 가결했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뭐 탄핵되는 첫 대통령이라는 부분, MBC 방송은 이제는 그 면책 특권마저 다 없어졌다. 형사 기소되는 그런 부분이요. 그리고 CNN 방송은 또 다른 기사에서 다시 한번 이제 10월부터 이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쭉 그 정리를 했고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서는 저는 그 사진을 조금 더 그 인상적으로 봤는데 사진에 박정희 그 전 대통령이 항상 그 검은색 그 색안경 그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었잖아요. 1961년도 11월 달에 미국에 와서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죠. 5.16 이후에 6개월 만에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그때의 대통령은 미국에서 케네디였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마땅치 않아 한 것이죠. 미국의 케네디도 그야말로 새로운 꿈의 젊은 대통령이었는데 쿠데타가 났다 하는 것을 보고받고는 참 절망이다라는 게 케네디 대통령의 표현이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면서 기분 좋을 리는 없었겠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 케네디 대통령의 뭐 맞이하기는 하는데 뭐 어정쩡한 오늘 이런 사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존슨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도 대통령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그 한국이 월남 파병을 하면서 그 뒤로 경제도 뭐 성장도 하기도 했고 미국과의 관계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어떠한 그 공산당이 싫어요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세월이 흘러가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더 이상은 완전하게 선거나 모든 그 민심을 중요한 때마다 좌우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그 작용이 안 되는 그런 그 한국의 분위기들도 미국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60일 이제 선거를 치를 기한 동안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하게 됩니다. 잠시 뒤에 저는 북한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의 한미 관계, 남북 관계,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사드 배치 문제 이채진 교수에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클레어몬트 맥케나 대학교의 석좌 교수, 국제정치학 교수 이채진 교수 연결됐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교수님 제가 지금 그 여러분들께서 광고 들으시는 동안 그 자료 화면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할 때의 연설 그리고 선거의 여왕 시절 그리고 아주 그 오래전에 정말 그 찬란하게 아름답던 그런 그 엄마의 역할,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을 하던 젊은 시절까지 봤는데 어제 탄핵이 결정됐는데 이 교수님은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글쎄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서
물론 한국 안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해외에 있는 동포 사회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참 첨예하게 대립됐으나 일단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을 우리 모두가 겸허하게 수용하고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국민적인 국가적인 비극과 위기를 슬기롭게 관리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은 한국 국민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미국은 지금 어떤 입장일까요? 사드의 부품까지 이미 그 오산 기지에 배치를 해놓은 미국으로서는요. 네, 물론 공식적으로는 미국이 한국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많은 근심과 우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올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또 정책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우려도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만 가지고 본다면 지금 이 교수님께서는 아주 오랜 동안 그 남북 관계, 뭐 미국과 그 한국의 관계를 쭉 그 연구를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 이 분야에서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국의 뭐 외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이 아직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순간 이미 사드의 부품들은 비행기에 실려서 한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네. 볼 때는 미국이 이번 그 탄핵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미리 배치를 했다던가 차기 그 대통령이 야권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알고 배치를 했다든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것은 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으로 봐서는 앞으로 탄핵의 결정도 불안정하지만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내 상황이 예측할 수 없으니까 소위 말하는 속전속결 다시 말하면 일단 그 사드 배치를 결정을 하면은 단시일량에 급히 기정사실화하겠다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은 어제의 그 탄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글쎄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그 북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한국 안에 분쟁, 혼돈, 대립이 있으면은 자기들이 의부지리를 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경 정책을 반대하고 심지어는 청와대까지 공격하겠다 이런 위협을 한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각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특히 야당의 선두 주자들이 북한에 보다 호의적인 정책이나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하는 면에서 기대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개성공단, 금관산 관광, 경제협력, 정상회담, 심지어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그와 같은 그 야권 대선 주자들의 입장이 있으니까 북한으로서는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가정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짐작도 하고 계시고 야권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은 오늘 뭐 뉴욕타임스 보니까 그 햇볕 정책 같은 것도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얘기들도 하는데 만약에 야권에서 정말로 그 대통령이 나온다면은 그렇게 그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쪽 길로 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보다는 뭐 당연히 완화되겠지만요. 네. 네, 과거의 예를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 선거 동안에는 다분히 반미적인 발언이나 혹은 행동을 했었지만은 일단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불가피하게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미국을 찾아왔고 또 관계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는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야당에 있는 선두 주자 중에 한 분이 당선됐을 때 그와 같은 전철을 밟을지는 앞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국가의 그 책무를 담당하게 되면은 국가의 방위나 경제의 발전 그리고 외교의 성실성 등등을 고려해서
균형 있는 정책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균형이야 이루겠지만 사드 배치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미 뭐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다른 그 도드라지는 후보들이 이것은 지금 중단하고 재검토를 하고 미국과 재협상을 해야지 된다고 공론화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뭐 일반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 재배치 같은 것을 전임 행정부가 매듭 지어놓은 것을 다시 시작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글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화되면은 아마도 앞으로 2달, 석 달 안에 기정사실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사드 배치의 확산은 조정할 수 있지만은 정부 간의 협정을 완전히 철폐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일 새로운 정부가 그렇게 시도한다고 한다면은 한미 동맹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확산은 재검토를 한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그 시기를 조정한다던가 뭐 무슨 말씀이신지요? 네, 사드 배치 뿐만 아니고 패트리오트 미사일도 보강한다든지 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와 같은 그 북한 미사일에 대항하는 장비나 설비를 확장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미국과 새로운 한국의 정부가 협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설치된 그 사드를 철폐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뭐 교수님 뭐 중국 문제도 전문가시니까 그렇게 될 경우는 그 중국 때문에 뭐 그야말로 큰 기업은 물론이지만 일반 작은 그 상권까지 못 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렇게 이런 국가 간의 이런 문제로 그 무역 문제까지 가는 게 보이콧까지 하라고 하는 게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중국 정부는 어디까지 이렇게 한국을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밀어붙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현재로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중국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뭐 수년 전부터 한국에 가서 여러 기구에서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말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중국의 경제가 팽창하고 한국이 중국에 대한 시장 의존도가 확대되면은 때에 따라서는 중국이 그 경제를 외교의 수단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라. 그리고 경제 파트너는 다변화하라 하는 것은 뭐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왔고 제가 연설 뭐 5, 6년 동안 했습니다만은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최근에 와서는 그런 네. 이야기가 통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 관해서는 한국 정부에서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2015년으로 따지면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말씀을 들으면은 중국과 한국 사이가 최상의 지위에 있었다. 또 한국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동시에 라브콜을 받으니까 축복받는 점에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이미 한국 정부에서 이 사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데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했었어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와 같은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현재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가 이와 같이 여행이라든가 혹은 롯데 백화점 등등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것은 대국다운 행동은 절대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여론이 비등하고 또 미국으로부터의 압박도 있고 하게 되면은 이것이 크게 번지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느 한계에 이르면 그 멈춰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사드에 대한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교수님이 결정권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매우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오랫동안 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최선의 방법은 당사국 간의 협상을 통해서 포괄적인 해결 정책,
다시 말하면 패키지 딜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 패키지 딜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고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한국이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은 사선의 방법 중에 하나로 불가피하게 사드 도입을 결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가의 안전이나 방위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의 사드 배치를 이해한다고 할까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것을 결정하고 발표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사드가 만병통치의 무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이 한국, 일본, 중국을 다 가는데 가서 뭐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뭐 성과가 있을까요? 네, 성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국무장관이 한국에 가서 황대행 그 외 지도자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피차에 도움이 되고 특히 국무장관이 일본도 가고 중국을 가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발표한다는 것은 중국의 정책을 특히 보복 정책을 완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클레어몬트 맥키나 대학교 이채진 석좌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한국을 방문할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얼마 전에 그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었던 것처럼 국무부의 역할을 많이 좀 축소시키려고 하는 듯 보인다. 현재까지는요, 이제 한 달 열흘 더 됐나요? 1월 20일에 취임을 했으니까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서 뭐 큰 비행기도 아니고 기자단도 없이 한국에 간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가서 이제 뭐 사드 배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금 키스톤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을 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캐나다에서부터 오는 송유관이잖아요. 캐나다의 트랜스 캐나다라는 그런 회사에서 하는 것인데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결국은 이것을 뭐 환경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허가를 내리지 않았고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행정부에서는 이 트랜스 캐나다도 좀 허락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외교 경험 전혀 없는 엑손모빌의 CEO 출신입니다. 엑손모빌이 오일, 가스 거대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결정을 하는데 국무장관인 나는 빠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 이런 발표를 하게 됐냐면 환경그룹 그린피스는 이제 어디 송유관 설치하고 오일 시추하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환경보호 그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아니 국무장관 당신이 관여를 해야지 되는 일인데 당신이 그 회사 오일 회사 CEO 출신 아니야 하면서 이제 뭔가를 요청을 한 거죠. 그 요청한 것에 대한 답이 나는 이 결정에는 빠지겠다. 그러면 법무장관은 가장 중요한 무슨 FBI가 과연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을 했느냐 그 여부를 수사하고 하는 것에서 여러 가지 빠지겠다. 사람들은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야지 되는데 그 특별검사 임명 결정권자인 법무장관이 내가 결정하지 않고 부장관이 결정하게 하겠다라고 하고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도 할 수 있어요. 법무부에서. 또 이제 외무장관은 이렇게 외무장관대로 또 가장 중요한 다른 나라와 연관된 것이니까요. 이 파이프라인이 또 안 한다고 하고 이 트럼프 행정부도 출발해서부터 이렇게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 명령에 대해서는 여행금지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이 방송 듣고 계시는 하와이주에서 제일 먼저 시행 중지 명령을 신청을 했고 3월 16일이잖아요. 열흘 전에 발표가 됐고 열흘 후에 시행을 한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워싱턴주와 뉴욕주, 오레곤주도
그 고소한다는데요. 결국은 시행 중지 명령을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1월 27일에 발표했었던 그 안보다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핵심적인 헌법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핵심적인 헌법 문제라는 게 이 여행 금지 명령이 이라크는 뺐다고 하더라도 전부 무슬림 국가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국가에 대한 차별 종교에 대한 이슬람교에 대한 차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합법으로 이미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그 나라 출신 사람들이라든가 뭐 난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미국의 그 이상과 헌법이 보호하는 룰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주들 뿐이겠어요. 아마 더 많은 주가 오늘이 그 며칠입니까? 오늘이 10일입니까? 아직 엿새 남아 있으니까 그 전에 또 그 시행 중지 명령 신청 같은 것을 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뉴스예요. 1월 27일에 대통령이 그 같은 그 이민 행정 명령을 발표를 한 뒤에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CEO가 그렇다면 나는 반대로 앞으로 5년 동안 스타벅스가 10,000명의 난민을 우리 직원으로 고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커스터머가 많이 싫어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커스터머의 감정을 조사를 하는 YouGov 브랜드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쭉 조사를 해봤더니 소비자 감정 조사예요. 이 브랜드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원래 다음에 커피 살 때 스타벅스에서 사야지 하는 그 사람들 30%였는데 그게 24%로 지금 내려갔다는 얘기고 뭐 이유 자체는 난민을 이렇게 고용하겠다 하는 그런 것 때문이랍니다. 하워드 슐츠 CEO는 직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이 인권, 민권을 보장하는 것인데 이민 행정 명령은 반대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소비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미국에서 뭐 다른 나라도 다 요즘 마찬가지지만 물건을 살 때 그 기업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기업의 뭐 방향이라든가 CEO의 생각 같은 것을 중요하게 사람들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소비하는 그 행태에 있어서요, 형태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 스타벅스가 할러데이를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에 가까운 그런 쪽으로 하지 않고 그저 그 레드컵으로만 한다던가 2015년도 11월에 그런 발표를 했었을 때도 판매가 줄어들었습니다. 인구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독교 인구가 70% 이상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인덱스가 이렇게 내려간 것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 대통령은 이런 발표를 했는데 하워드 슐츠 CEO는 그런 발표를 해 하면서 스타벅스를 보이콧하고 던킨 도너츠에서 커피 사 마시자 해서 또 그런 운동에 따른 것이기도 하고요. 대통령이 온전하게 2월 한 달을 정치, 경제 다 이제 리드를 해나갔는데 2월 달에 늘어난 일자리가 23만 5천 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갑자기 뭐 일자리가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쭉 있었던 것들이 누적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이 좋습니다. 해서 꽃을 이렇게 피우고 있는데 실업률도 4.8%에서 4.7%로 내려갔고요. 임금은 1월 달에 3센트가 올라서 좀 실망스러웠는데 지금 2월 달에는 6센트가 올라서 시간당 평균 26달러 9센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 나오니까 오늘 아침에 주식 뭐 선물 거래부터 쭉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공무원 일자리도 강하고 지금 다우지수는 11.54포인트 플러스, 나스닥도 9.69포인트 플러스, S&P 500도 플러스예요. 4.22포인트. 경제가 강하다는 것은 다음 주 모임에서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올린다는 보장이 될 수도 있죠. 오늘의 미국 간추린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남북 관계와 한미 한중 관계에도 변화가 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클레어몬트 맥케나 이채진 석좌 교수는 오늘의 미국과의 인터뷰에서 사드로 인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시기를 놓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대국이라는 중국의 한국 경제 압박은 미국의 조정이나 국제 여론 등으로 어느 시기에 멈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보수당과 냉전 질서의 종말이기도 하다는 한국인들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촛불이 이뤄낸 정의의 자부심을 느끼면서 심장이 뛴다는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반면 탄핵을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편의 사람들은 분노를 넘어 공황 상태입니다. 한국과 세계에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 공통적인 심정입니다. 탄핵 가결 이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다음 단계는 부패 혐의에 대한 형사 기소입니다. 큰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선택한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선 미국도 여전히 어수선합니다. 신임 국무장관은 법무장관에 이어 가장 중요한 국무부 이슈에서 자신을 제외시킨다고 말했습니다. 파이프라인 이슈입니다. 하와이에 이어 뉴욕과 워싱턴주도 새로운 여행금지 행정명령 중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스타벅스가 CEO가 난민을 직원으로 고용한다고 밝힌 뒤 스타벅스에 대한 소비자 호감도가 떨어졌습니다. 2월에 일자리 창출이 좋아서 다음 주 이자율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그 독일의 신문과 인터뷰를 한 것인데 시간 더 차이트라는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독신자만이 아니라 결혼한 남자도 신부 사제 임명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지 된다. 물론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연구할 가치는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나라는 뭐 10,000명당 신부가 1명밖에 안 되잖아요. 브라질 교회가 지금 그런 가장 큰 도전을 받고 있는데 라틴 아메리카 출신이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의 신부 부족 같은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성직자를 그 자리를 떠나는 그런 성직자들도 많고 그런데요.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있지만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고요. 네, 그런데 결혼을 안 했어도 여자는 왜 안 되는 것인가요? 이 말씀 드리고 싶었고 뭐 지금 웃을 단계는 아니죠. 여러분들 오늘의 미국 이채진 교수 뭐 인터뷰 등등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그 라디오 서울 방송 웹사이트 todayus.com 또 유튜브에서도 오늘의 미국을 찍으면 다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주말